네, 중일 동아 이병민 5과 6과 어법 해설 강의 마지막 직전 보강이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네, 5가의 핵심 어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조동사 will입니다. 자, 여기 잠깐 보면요. 자, 우리가 조동사라고 하는 것이 종류가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글로 쓸게요. 자, 1번. 네, 우리가 흔히 법조동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조동사 will, 그렇죠? 그리고 또 뭡니까? can, may, 그리고 shall. 왜 안 써지지? 네, shall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must. 그리고 이것에 오늘 잘 안 써지네요. 자, 이것에 과거형인 잠시만요. 자, 과거형인 would, could, 그리고 might, should 이런 조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사실은 이 조동사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5과에서는 그 중에서 조동사 will의 이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will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미래 사실을 언급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주어의 의지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조동사들은 not을 붙일 때 이렇게 cannot, may not, shall not, must not, would not, could not, might not, should not, 그리고 shouldn't, mightn't, couldn't, wouldn't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데 조동사 will만 특이하게 어떻게? 그렇죠. 형태가 바뀌어요. 이렇게요. won't로 형태가 바뀝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시험에 곧잘 등장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1차 조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영어로는 이것을 이제 그 뭐라고 하죠? 네. The primary auxiliary verb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요. 자, 이건 나중에 중2, 3 정도 한번 배울 겁니다. 자, 비동사도 1차 조동사 중에 하나이고요. have라고 하는 것도 1차 조동사 중에 하나이고요. do라고 하는 것도 1차 조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나오면 꼼꼼하게 다시 배우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기타 조동사라고 해서 자 1번과 조동사입니다. 1번과 2번에 해당되지 않지만 조동사와 똑같이 뒤에 동사 원형을 받는 조동사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used to 라고 하든지 had better 이라고 하든지 might as well 이라고 하든지 이런 조동사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배우고요. 자, 이 과에서 나오는 건 조동사 will입니다. 본문의 예문을 먼저 살펴보면 자, The giant boar will be here until this Sunday. 자, 이번 일요일까지 다시 얘기하면 이번 일요일 전까지니까 토요일까지 어디 이 거대한 공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미래를 의미해 주는 거죠. 그렇죠? 사실 생각해 보면 돼요. 주어가 사람이야. 그러면 미래 의미도 있지만 주어의 의지 표현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주어가 지금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밑에도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주어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의지를 가질 수 있어요? 이건 미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the bull will not be here forever. 자, 여기에 쭉 계속 있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조동사 will. 자, 시제 구분인데 당연히 이 조동사 will을 쓰려면 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미래 시제가 나와야 되겠죠. 자, 이 1번과 나중에 엇갈려서 같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육과의 어법인데요. 자, 쌤이 이렇게 가르쳐 주죠. 시, 조, 부 욕하는 거 아니에요. 네. 현, 미,
네, 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자, 다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 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시간의 부사절에 나오는 접속사 when이 있고요. 조건의 부사절에 나오는 접속사 if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if나 when이 나왔어요. 그리고 주어 동사가 나오고 뒤에 문장을 보니까 주어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조동사 will이 나왔어요. 자, 무슨 얘기야? 뒤에 문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시제일치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뒤에가 미래니까 앞에도 미래야 되지 않아? 근데 이상하게도 조건의 if절, 시간의 when절에서는 이 자리에다가 미래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를 써도 그것이 미래를 대용해 주는 거니까 네, 이 자리에 미래 시제를 쓰지 마라고 하는 문법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약간 억지 같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if나 when이 나왔어요. 의미상으로는 if는 조건, when은 뭐죠? 시간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여기 if와 when은 전부 다 원인을 나타내고 이 뒤쪽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자, 원인과 결과가 있다면 어느 쪽이 먼저예요? 원인이 먼저야, 그렇죠? 결과는 뒤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가 will, 미래라고 한다면 그거를 일으킨 원인은 어디 가깝다? 그치, 현재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 뭐뭐라면 뭐뭐일 것이다, 뭐뭐 할 때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원인에 해당되는 조건과 시간에 해당되는 if절과 when절에서는 뭘 쓰자? 현재 시제를 쓰자. 그래서 이렇게 외워둡시다. 시조부 현미대,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말한다, 대신한다. 됐죠? 자, 돌아와서 나중에 나올 거예요, 한 번 더. 자, 혹시 뒤에 나와 있는 것이 과거 시제 시점이어서 과거 시점 부사입니다. 예를 들면 last week, yesterday. 자, 조동사 will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그렇죠?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수량 형용사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거리가 조금 많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명사 파트를 공부할 때, 자, 명사 파트에서 뭘 배우냐면 이런 걸 배워요. 자, 그 명사가 1번 셀 수 있는 명사이냐, 아니면 셀 수, 왜 지워졌죠? 네, 셀 수 없는 명사이냐. 네, 이걸 물어보는, 쌤 게을러가지고 네, 자, 셀 수 없는 명사이냐 라고 하는 걸 구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영어로 쓸 때 이거는 셀 수 있는 명사는 뭐 할 수 있다? countable. 그렇죠? 셀 수 없는 명사는 uncountable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오는 뭐가 형용사들의 조합이 있고, 그렇죠? 셀 수 있는, 그렇죠? 수량 형용사 중에서, 자, 사실은 셀 수 있는 거니까 네, 수와 관계되어진 명사들이, 형용사들이 앞에 올 것이고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명사가 셀 수 없다면 네, 이런 수와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 중에서, 그렇죠? 어떤 개념? 그렇죠? 양적인 개념을 말해주는 형용사들을 여기 붙일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셀 수 있는 명사는 수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자, 방금 나왔던 네, few, 그렇죠? a few. 그리고 수가 많다라고 한다면, 자, 수가 많다라고 한다면 어떤 걸 쓰겠습니까? 자, 여기 few고요. 여기는 many. 이런 걸 쓰겠죠, 그렇죠? 자, 양적인 개념인 경우에는 뭘 쓰겠습니까? little.
a little. 그리고 많다고 한다면 여기는 뭘 써요? much를 쓰는 거죠. 자, 이런 수량의 형용사 나왔을 때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여기에 some. 그렇죠? 그리고 많을 때는 a lot of, lots of.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네, 셀 수 있든 없든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는 뭘 보겠습니까? 자, My friends and I punched the ball a few times. 자, 뒤에 times에 뭐가 s가 붙었고요. 이때 times는 시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횟수를 얘기해주는 표현이고요. 횟수는 셀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썼어요? a few를 썼습니다. 그렇죠? 자, 참고로 네, few와 a few는 둘 다 수적인 개념에서 약간 조금 없는 쪽입니다. 그렇죠?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있더라도 조금 뭐뭐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많은 구분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few, a few와 little, a little 양적인 개념을 구분하는 거, 네, 그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some이나 a lot of, lots of 같은 경우에는 뭐한다? 양쪽 다 쓸 수 있으니까 셀 수 있는 것, 셀 수 없는 것 상관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a few 자리에 a little, 자, 쓸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것만 잘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에서 좀 더 만나보도록 하고요. 자, 중1 6과 핵심 어법입니다. 자, 6과의 핵심 어법이 사실, 자, 2번을 먼저 보고 할게요. 2번.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when입니다. 자, 이 구문은 상관없어요. 여기 과거고 이 뒤에도 과거니까 지금 시제가 일치하고 있죠. When Rahul was in middle school, 중학생이었을 때 He acted in a school play. 학교 연극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when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이것은, 이 when이 뭡니까? 접속사로서, 자, when이 접사일 때는 뭐뭐 할 때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해석됩니다. 그렇죠? 근데 when이 뭐일 때가 있어요? 의문사일 때가 있어요. 이때는 뭡니까? 언제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물어보는 문장에 쓰는 겁니다. 언제. 자, 그리고 지금은 중학교 1학년이어서 안 나오겠지만 만약에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후반이나 가면 when이 뭐일 때도 있어요? 관계 부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는 나올 수 있어요. 왜? 접속사 when을 구분할 수 있냐 없냐만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관계부사와 의문사는 조금 결이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when, 그리고 when과 그리고 의문사 when을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의 핵심 어법. 자, 이번 시험의 핵심 어법은 투부정사이고 아마 이 문제가 가장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사실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명사적 용법이에요. 이렇게 love란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네, 목적어. 자, 명사로 쓰였다는 것은 우리 명사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기능은 이겁니다. 그렇죠? 무슨 기능? 주어의 기능, 목적어의 기능, 그리고 무슨 기능? 보어의 기능. 따라서 투부정사가 명사적으로 쓰였다는 것은 투부정사가 어디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주어로 쓰였다는 것은 문장의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고 뒤에 동사가 오는 거죠. 물론 동사 자리에는 비동사 계열이 많이 오고요. 자, 만약에 목적어로 쓰였다는 것은 어떻게? 주어가 오고 동사가 오고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쓰였다는 거죠. 보어로 쓰였다는 것은 주어가 오고 동사, 보통은 보어가 오려면 비동사 계열이 와야 되고 그 뒤에 투부정사가 쓰여서, 자, 이렇게 투부정사가 문장의 주어 자리 그리고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위치해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 라고 하기로 뭐 했어요? 결정을 했어요. 자, 참고로 투부정사가 문장의 명사 자리에 있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되죠. 왜? 투부정사가 명사 주어 자리에 있는 것을 조금 싫어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한해서 우리는 이 투 자리에다가 뭘 쓰고? is을 쓰고, 자, 비동사 보통 is나 뭐
was 같은 것을 쓰고 뒤에 투부정사를 뒤에 씁니다. 그래서 실제 문장의 주어인 투부정사가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해요. 어떤 걸 헷갈려 하냐면 자 봐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문장이 it, is 그리고 나오고 뒤에 투부정사 나왔어요. 자 여기에 밑줄 긋고 이것의 용법을 골라라 그러면 학생들이 뭘 쓰냐면 이거 뭘로 쓰였지? 부사적 용법인가? 자 하지만 이건 뭐예요? 주어로 쓰인 거예요. 자 문장의 동사 앞만 주어가 아니라 이렇게 앞에 있는 is가 it이 뭐고 가 주어고 여기 있는 투부정사가 진주어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투부정사를 뭘로 분류해야 돼요? 그렇지. 명사적 용법으로 분류해야 돼요. 다른 용법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뭐 해야 돼?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것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투부정사의 용법에 형용사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이 있습니다. 구분하는 문제가 혹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자, 갑니다. 자, 아까 명사 얘기한 것처럼 뭐를 얘기해 줘야 돼요? 형용사를 얘기해 줘야 돼요. 자, 형용사는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어법책에 보면 형용사 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무슨 용법? 그렇죠. 한정적 용법. 두 번째는 무슨 용법? 서술적 용법. 자, 이렇게 얘기하면 쌤 좀 그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더 쉽게 써여 있죠. 그렇죠? 이렇게 쓰여 있어요. 형용사는 뭐다? 네, 명사 수식. 그리고 형용사는 뭐? 네, 보어 역할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을 조금 어렵게 쓴 것이 이 말이고 이 말을 좀 어렵게 쓴 것이 이 말입니다. 자, 설명을 할게요. 자, 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그냥 펜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수없이 많은 펜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런데 앞에다가 blue 라고 하는 뭘 썼어요? 형용사를 썼어요. 자, 그럼 모든 펜 종류 중에서 어떤 펜으로? A blue pen. 자, 파란색 펜으로 범위가 뭐 됩니까? 한정됩니다. 다른 말로 이걸 또 제한적 용법이라고 하기도 해요. 같은 표현입니다. 범위가 뭐 되는 거야? 여러 개의 펜에서 블루한 것으로 한정되는 거죠. 형용사가 가지는 것, 특징 뭐예요? 어떤 명사의 범위를 한정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름으로는 한정적 용법, 제한적 용법이라고 하고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blue라고 한 단어가 뒤에 있는 명사를 뭐 해주고 있죠? 수식해 준다고 해서 명사 수식.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말이야. 자, 두 번째. 자, 여기 있는 이거를 다시 펜을 자, the pen으로 주어로 썼습니다. 펜이 주어야. 자, 뒤에 is 썼어요. 자, 그리고 뒤에다가 뭘 썼어? blue라고 썼습니다. 자, 그 펜은 뭐하다? 파란색이다 라고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앞에 나온 펜에 대해서 뭐 해주는 거야? 서술해 주는 거야. 아, 그 펜은 어떠하다라고 서술. 근데 뒤에 있는 이 blue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주어, 동사 무슨 자리예요? 보어 자리에 있죠. 그래서 서술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온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는 보어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를 똑같이 가볼게요. 자, 만약에 어떤 to 부정사가 있는데 이 to 부정사가 뭘로 쓰였다?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라고 한다면 역시 두 가지 용법을 가질 겁니다. 그렇죠? 자, 쉬운 말로 쓸게요. 첫 번째, 어떤 용법? 자, 잠시만요. 펜이 좀 끼어서. 네. 어떤 용법? 첫 번째는 네, 명사 수식 용법. 자, 두 번째는 뭐? 보어로 쓰이는 용법. 자,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 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A라고 하는 것이 있고 B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원래 앞에 있는 A가 뒤에 있는 B를 꾸며주는 것이 원래 정확한 뭐다? 수식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수식해주는 단어가 만약에 두 단어 이상이 되고 길다. 그러면 위치를 바꾸어서 어떻게 해요? B를 A가 뒤에서 수식해 줍니다. 자, 형용사가 한 단어인 경우에는 이렇게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면 돼요. 근데 형용사가 길어. 자, to 부정사 보세요. to는 항상 몇 단어 이상이야?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죠. 항상 두 단어야. 따라서 to 부정사 뒤에 명사를 두고 수식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사 수식할 때는 항상 어떤 구조로 수식해 준다? 이렇게 명사를 앞에 두고 to 부정사가 뒤에 와서 뭐뭐 하는 명사라고 뒤에서 꾸며줍니다. 따라서 to 부정사가 형용사정법으로 쓰였다는 것은 명사 뒤에 있는 to 부정사이면서 to 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보통은 이 명사가 to 부정사의 목적어로 주로 쓰이고요. 때로는 주어로 쓸 때도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보어입니다. 아까 나왔던 대로 마찬가지 주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오고 비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있는 거죠. 특이하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to 부정사를 가리켜서 뭐다? 네, 보어로 쓰였으니까 앞에 있는 주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렇죠? 그러면 이 to 부정사는 뭐다? 네, 형용사적용법이다 라고 보는 거죠.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명사적 용법에 주어, 목적어, 보어 얘기를 했고, 형용사적 용법에 두 가지가 뭐였어요? 명사, 수식과 보어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to 부정사가 보어 자리에 쓰였다면 그러면 이게 명사적 용법인지 형용사적 용법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봐봐. 문장에 주어가 나왔어요. 자, 비동사가 나왔습니다. to 부정사가 나왔습니다. 자, 주어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to 부정사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쌤이 예문을 두 개 써줄 건데, 자, 잘 해보세요. He is a student. 자, 그리고 여기 밑에 He is happy. 자, 여기서 쌤이 얘기해 주신 건 뭐냐면, 자, 여기는 student는 뭡니까? 명사예요. 그리고 뭐로 쓰였어요? 보어로 쓰였죠. 밑에 있는 happy는 형용사예요. 보어로 쓰였죠. 자, 명사 보호와 형용사 보호의 가장 큰 차이점 무엇입니까? 파악돼요? 명사 보호는요, 주어와 같습니다. 그는 학생이에요. 그렇죠? 맞죠? 형용사 보호는 주어와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주어의 뭘 얘기해 주는 거야? 상태를 말해 주는 거예요. 주어 이름이 해피가 아닙니다. 주어는 행복하다라는 어떤 거예요? 상태를 서술해 주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주어 다음에 to 부정사 나왔을 때 주어와 to 부정사가 뭐하다? 같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명사적 용법이고요. 앞에 있는 주어에 대해서 주어가 동사하고 있다라고 서술해주고 있다면 그것은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근데 걱정하지 말아도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주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be-to 용법이라고 얘기해주고, 예전에는 예정, 주어가 뭐뭐 할 예정이다, 주어가 뭐뭐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어가 뭐뭐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주어가 뭐뭐 해야 한다, 주어는 뭐뭐 할 운명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는 이런 것들은 뭐였어? 이게 주어가 형용사 용법으로 쓰이는 거예요. be-to 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 be-to 용법을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은 명사 수식 정도만 이렇게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는 구조만 뭐해도 알고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가장 투부정사에서 어려운 것이 뭐냐면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입니까? 그렇죠. 부사적 용법입니다. 자, 지금 펜 촉이 약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수식 이걸 좀 고쳐야 되는데 잠시만요. 자, 부사적 용법입니다. 원래 부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자, 형, 부, 동, 문. 형용사를 뭐 해줘요? 수식해줘요. 부사를 뭐 해줘요? 수식해줘요. 다른 부사. 동사를 수식해줘요. 문장을 수식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을 수식하는 것이 원래 부사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투부정사가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수식하면 그러면 부사적 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투부정사의 어떤 문법책을 살펴보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르게 분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분류가 보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설명을 이렇게 하죠. 자, 형, 부, 인, 조, 목, 걸, 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좀 어이없을 거예요. 자, 똑같아. 뭔 똑같아요? 요건 똑같네요. 자, 어떤 거 똑같습니까?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거죠.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해 줍니다. 형부 수식. 그러니까 아까 우리 명사 나왔고 명사를 투부정사가 뒤에서 수식해 준다면 이거는 형용사적 용법인 거죠. 그런데 앞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그거를 투부정사가 뭐 해준다면 수식해 준다면 이때는 이건 뭐예요? 부사적 용법인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 in인데 이거는 앞에 말을 좀 붙일게요. 뭐의 원인이다? 감정의 원인입니다. 감정의 원인. 자, 어떤 구조냐면 이런 구조입니다. 앞에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 형용사가 와요. 감정 형용사. 뭐 기쁘다, 슬프다, 즐겁다, 행복하다. 근데 그 뒤에 투부정사가 왔어요. 그러면 보통 뒤에 나온 투부정사가 앞에 나온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된 뭐다? 원인인 거죠. 우리가 만나서 인사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Glad to meet you. Happy to see you.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감정이 나왔을 경우에 뒤에 나온 투부정사는 그런 감정을 느낀 원인이 된다. 자, 세 번째는 조건인데 조건은 사실 요즘엔 잘 나오지 않아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조건은 한 문장만 얘기해 줄게요. 자, 보세요. 자, I am happy to see you. 자, 이 문장과 I will be happy to see you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똑같은 투부정사이고 구조가 차이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동사가 am happy냐 will be happy 미래이냐의 차이입니다. 자, 위에 있는 이 문장은 무엇입니까? 앞에 감정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렇죠? I'm happy to see you. 나 너를 봐서 기뻐 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야? 감정의 원인이에요. 그렇죠? 행복한 감정의 원인이죠. 자, 밑에 보세요. 밑에 to see you는 감정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 지금 이 사람 행복해?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 그렇죠? 나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뭐 하면? 너를 보면. 조건이에요. 너를 본다면 내가 행복할 텐데 라고 하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은 보통 이렇게 뭐와 함께 미래 시제와 잘 어울린다 라고 하는 거 체크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목적입니다. 이게 모든 투부정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보통 문장의 맨 앞이나 문장의 맨 뒤에서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되어지고요. 특히 목적으로 쓰인 것을 분명하게 견고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해요? 자, in order to 부정사 아니면 so as to 부정사. 그냥 to 부정사만 쓰면 사실은 그 to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형사적 용법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는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to 부정사 앞에 이렇게 in order 아니면 so as 이런 것들이 붙어 있다면 이거는 볼 필요 없어요. 무조건 to 부정사에 뭘로 쓰인 거다? 목적으로 쓰인 것입니다. 자,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 2학년부터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것이 자, 걸인데 이건 결과예요. 결과. to 부정사 용법의 결과입니다. 결과. 자, 요거 잠깐 설명하면 잠시만요. 어디로 날아갔지? 혹시 펜촉이 안 보이나요? 자, 잠깐 펜촉에 날아갔습니다. 네, 여기서 설명하죠. 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결과입니다. 결과. 자, 우리 결과하면 사실 또 뭐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결과용법에 주로 쓰이는 종류가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가 무엇이냐면 네, 무의지 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결과와 조금 다른 결로 쓰이는 것이 뭐냐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네, 목적입니다. 자, 차이점을 먼저 설명하고 얘기해 줄게요. 자, 주어가 나왔습니다. 동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목적으로 쓰였을 때는 이 투부정사는 뭘로 쓰인다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주어가 뭐예요? 그렇죠. 이 동사를 하는 거예요. 자, 뒤에 있는 이 동사 하기 위해서 주어가 동사를 하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 동사는 주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의지 동사입니다. 그렇죠? 시험 잘 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공부할 수 있죠. 그렇죠?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극장에 갔다. 그렇죠? 갈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런데 무의지 동사. 자, 무슨 얘기야?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동사들입니다. 자, 이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동사가 있어요. live, 살다. 자, wake up, 깨다. 그리고 뭐 get up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get up. 자, 또 어떤 거 있습니까? grow up.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무의지 동사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살고 깨어나고 자라고 뭐 철들고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뒤에 만약에 투부정사가 왔어요. 자, 보세요. 이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살고 깨고 자랄 수 없어요. 따라서 이게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 줘야 돼요? 결과를 해석해 줘야 돼요. 뭐? 앞에 있는 이 동사가 원인이고 뒤에 있는 이 투부정사가 결과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 줍니까?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살아서 뭐뭐 했다. 깨어나서 뭐뭐 했다. 자라서 뭐뭐가 되었다. 뭐뭐 했다. 라고 해석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결과용법의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투부정사가 거의 대부분 뭘로 쓰인다 했어요? 목적으로 쓰인다 했어요. 그렇죠? 근데 투부정사의 용법 중에서 네, only 투부정사, never 투부정사가 나와요. 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only to 부정사, never to 부정사는 어떤 때는 목적으로, 어떤 때는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얘 밑줄 쳐놓고 목적인지 결과인지 구분하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자, 만약에 이것이 결과로 쓰였다면 앞에 자 뭐가 있겠어요? 동사가 있겠죠. 그리고 자 동사했어요. 자 only to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요? 결국 뭐뭐 했다. never 나오면 결국 뭐뭐 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예문을 가지고 설명해 줄게요. 자, 봅시다. 자, 그녀가 studied hard,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 앞에 똑같습니다. 그녀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 근데 only to를 쓸 건데 하나는 뭘 쓰냐면 pass the exam, 하나는 fail the exam. 자, 이렇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only to pass와 밑에 있는 only to fail은 해석이 다르죠. 그렇죠? 자, 그녀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에 거는 오직 뭐뭐 하기 위해서 이니까 이건 뭐예요? 목적이에요. 근데 밑에 걸 보니까 그녀는 시험에 떨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녀는 열심히 공부했다. 하지만 결국 뭐 했다? 시험에 떨어졌다. 앞에 나온 원인이 있지만 이거 뭡니까?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only to 부정사 나왔을 때 때로는 목적으로, 때로는 결과로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렵죠. 그렇죠? 똑같은 구조인데 어떤 때는 문맥에 따라서 목적이 되고 문맥에 따라서 결과가 되는 거니까. 자, to 부정사 용법들을 쭉 살펴봤어요. 제일 중요한 건 to 부정사가 명사적으로, 형용사적으로, 부사적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그것들 구분하는 문제 중요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to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어요. 당연히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어떤 동사가 나왔을 때 그 동사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이 동사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앞에 수업하면서 설명했지만 이 동사가 대부분 다 어떤 동사입니까? 약간 미래 지향적인 동사들입니다. 그렇죠? 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면 이런 동사들이 떠오를 거예요. 자, 뭐뭐 하기를 원한다. 미래에 뭐뭐 하기 원하는 거죠. 그렇죠? 뭐뭐 할 plan,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뭐뭐 하기로 decide, 결심했어요. 그렇죠? 이런 미래지향적인 동사들은 대부분 다 to 부정사를 받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어떤 동사들은 to 부정사가 아닌 동명사를 받는 동사가 있어요. 자, 참고로 to 부정사를 받는 동사들은 수없이 많아요. 이거 다 외울 생각하면 너무너무 끔찍해. 하지만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들은요 거의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조금 외우고 갑시다. 쌤이 한번 써줬습니다만 다시 한번 쓸게요. 자, 이렇게 몇 가지? 9가지.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습니다만 이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해요. 자, M이라고 하는 것은 뭐? mind입니다. 그렇죠? 자, E라고 하는 것은 enjoy. 자, 그 다음에 G는 뭐라고 했어요? give up. F는 finish.
자, S는 stop. 자, 분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체크할 거 뭐 할까요? 자, A는 avoid. 자, E는 escape. 자, 그 다음에 여기 D는 deny. A는 admit인데 이 admit은 특이하게 보통 뒤에 to를 달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dmit to ing입니다. 이 to가 전치사여서 뒤에는 동사 원형이 아니라 ing가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헷갈리게 나오기도 하니까 체크하고요. 자,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mind와 enjoy는 네, 서로 반대 개념입니다. 끝에 있는 deny와 admit to도 서로 반대 개념입니다. 하지만 give up과 finish와 stop은 약간 어떤 개념? 네, 그렇죠. 유사한 개념이고 avoid와 escape도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양 끝이 반대이고 중간에 있는 것들은 유사 개념인 거죠. 자, 그리고 왜 그런지 설명해야 되나요? 그렇죠? mind는 뭐 하기를 꺼리는 거고 enjoy는 뭐 하기를 즐기는 거고 deny는 무엇을 부인하는 거고 admit to는 무엇을 인정하는 거니까 반대 개념이죠. 자, give up 중간에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finish 뭐 하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stop 멈추는 거예요. 다 멈추는 느낌입니다. avoid 회피하는 거고 escape 탈출하는 거니까 똑같이 전부 다 어딘가로부터 분리되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체크할 게 뭐냐면 아까 무엇? 그렇죠? to 부정사는 뭘 가진다고요? 미래성을 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근데 동명사가 오는 동사들은 대부분 다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과거의 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해 안 될 수 있겠지만 잘 보세요. 자, mind 무엇을 꺼리다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언가를 꺼리고 내가 무언가를 즐기고 한다는 것은 그 일이 무슨 일인지 과거에 뭐 했기 때문에 한 번은 경험해 보아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포기하는 거나 끝내는 거나 멈추는 것은 시작하기 전에 할 수 없어요. 먼저 시작해야 돼요. 과거에 하다가 그 뒤에 포기하고 그리고 끝내고 멈출 수 있어요. 과거가 핵심이에요. 자, 어딘가로부터 회피하고 탈출하는 것도 그렇죠? 먼저 무언가가 시작되어야지 그 뒤에 할 수 있어요. 하기도 전에 탈출하고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무언가를 거절 그리고 승인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과거의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거는 안 좋은 거야. 거절. 이거는 괜찮은 거야. 승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사들은 전부 다 네, 과거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뒤에 뭐 한다? ing를 받는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체크할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동사들입니다. 자, 시작 동사 세 가지 뭐 한다? begin, start 그리고 잠깐 멈추었다가 시작하는 continue. 이런 동사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뭐냐면 뒤에 to 부정사와 동명사를 뭐 한다?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무슨 동사? 그렇죠? 감정 동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한다? 사랑하다, 좋아하다, 그 다음에 싫어하다. 자, 이 동사들도 뒤에 to 부정사와 동명사가 다 올 수 있습니다. 의미가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to 부정사 올 때와 동명사 올 때 의미가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싫어하다라고 하는 동사 중에 어떤 게 있냐면 dislike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싫어하다이죠. 그렇죠? 이 dislike은 뒤에 뭐만 옵니까? ing만 옵니다. to 부정사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싫어한다고 무조건 다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love to, like to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앞에 조동사 would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때는 수거 표현입니다. would like to 부정사만 가능합니다. would love to 부정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장의 구조에 따라서 항상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해 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보았습니다.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 형사적용법, 부사적용법 구분이 가능하냐? 명사적용법일 때 뒤에 to 부정사 오는 것
동명사 오는 것 구분 가능하냐,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 이번 5과 6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